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현지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외교부도 즉각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거듭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이란 정부가 초치, 즉 외무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차관은 윤 대사에게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즉각적인 해명과 입장 정정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인 70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거론하며 분쟁을 풀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핵 개발 의혹으로 국제 제재를 받은 이란이 오히려 핵 문제를 들고 나오자 외교부도 즉각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 진화에 나섰습니다.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한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외교부는 직접 소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병 격려 차원이고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이란의 동결 자금은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풀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서울 연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마지막 날엔 서울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또 눈에 강풍까지 예상돼서 귀경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현준 기자입니다. 지상 5km 상공, 찬 공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토요일이 되자 찬 공기가 점차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정오쯤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찬 공기에 갇힙니다. 설 연휴 첫날,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습니다. 설날 당일인 22일 잠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연휴 후반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강원도 철원과 양구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 10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연휴 막바지를 강타한 추위는 연휴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23일 이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설 당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예상돼 성묘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북쪽으로부터 매우 강력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쏟아지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서해상에서 막대한 양의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전해상에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5m로 높게 일면서 뱃길도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연휴 후반 한파와 폭설, 강풍으로 귀경길에 지장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르면 오늘 30일부터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후 돌아오는 월요일인 오는 30일, 음식점이나 학교, 마트와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7개월 만입니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4가지 지표를 살펴왔습니다. 유행 상황과 중증이나 사망자 규모, 그리고 병상의 여유, 추가 백신 접종률까지. 이 중 2가지만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완성된 겁니다.
실내 마스크의 의무를 이제 조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가 4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정부는 홍보 시간 등을 이유로 다음 달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30일로 의견이 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내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이곳들은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또 감염병 등급과 확진자 7일 격리 조치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태국에서 체포돼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지난 10일 태국 방콕에서 체포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법원의 구속 전 신문을 포기했고 법원은 신문 없이 검찰이 낸 서류와 증거를 검토해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전환사채를 통한 횡령과 배임, 대북 송금과 뇌물 등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쌍방울 금고지기 재무이사에게 핵심 책임을 떠넘기면서 변호사와 감시자를 붙여 재무이사의 귀국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세세한 자금 집행 내역을 모른다는 거지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고 재무이사와는 최근 사이가 틀어져 태국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파타야 교도소에 수감된 이 재무이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도피 행각도 조금 더 확인됐는데 쌍방울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에서도 관광객이 많은 마리나 샌즈의 호텔에 버젓이 머물렀고 태국으로 옮긴 뒤 최근까지도 최측근과의 화상 전화로 국내 상황을 챙겼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뒤 도피를 시도한 김 전 회장 현지 수행비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체포했습니다. 휴대전화 4개와 돈 뭉치를 갖고 있었는데 현지 영사에게 귀국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곧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경찰이 이틀째 노동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건설노조 등 8개 노조를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과 금전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수사관과 노조 관계자들이 서로 밀치며 언쟁을 벌입니다. 영장에 나온 압수 대상 목록부터 보여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고성도 오갑니다. 같은 시각 금천구의 건설산업노조 지부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관 160여 명을 투입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비롯한 건설 분야 8개 노조의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공동 공갈과 공동 강요. 이들은 건설 현장에 무리지어 찾아가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노조 전임자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 9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한 끝에 노사교섭과 회계자료 등 17,000점, 노조 관계자 휴대전화 22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와 폭력 근절 방침을 밝힌 지 한 달 반 만에 이뤄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틀째 이어진 노동계 압수수색은 공안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이 건설 자본의 편을 들어서 우리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금 불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대형 재개발 재건축 비리, 불법 재하도급 등 업계 비리엔 눈 감으면서 만만한 노동자만 때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건설 현장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현재까지 186건을 조사해 약 900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